당신의 영감에 불을 붙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맨스파이어 박명석입니다.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잠실섹시 이정무입니다. 오늘은 좀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싶거든요. 우리가 좀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다들 뭐 직장 생활 해보셨어요? 정모는 지금 관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장만 한 거 아니냐, 직원의 고충을 네가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기획 일들을 좀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 6년 정도 했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형 탈모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까지 얻었었던 경험이 있어서 좋았던 기억은 없나요? 좋았던 기억도 있죠.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랬다. 박명석 아나운서도 프리랜서고 네. 뭐 이 방송 정말 알겠는데 네가 우리 직장인들의 서러움을 알아? 뭐 이런 생각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전 잘 몰라요. 아 몰라요? 오. 네, 그게 팩트고 직장이 3개지만 셋 다 소속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그 3개를 동시에 다니는 것 또한 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정확히 조직 생활에 대한 얘기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죠. 좀 할 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자격은 있다. 첫 번째 질문은 6시 퇴근인데 5시 50분부터 들썩들썩 짐 싸는 이런 인턴, 부시럭부시럭. 신입사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이제 친구가 네. 회사에 이제 인턴이 왔대요.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6시 퇴근이고 그 회사는 대체로 그래도 좀 야근을 하시는 곳인가 봐요. 6시에 딱 퇴근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그런데 이분이 이제 5시 50분부터 이제 좀 들썩들썩 하다가 6시 딱 되면은 쏜살같이 나가시는 것 같아.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8시 50분에 왔고 8시간 딱 일했고 그러면 난 6시에 딱 퇴근하는 게 가는 게 맞죠? 맞긴 한데 약간 좀 저거 봐라. 찝찝함이 좀 네. 있잖아요. 그 인턴이 전환이 되나요? 평가에 따라서 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잘못됐죠. 그렇죠. 네. 신입사원도 잘못됐죠. 아 신입사원도 잘못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인간이 눈치만 있으면 돼요. 그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는 단체 생활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됐어요. 끝났으니까 대충 하고 그냥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눈치라도 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몇 시쯤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 시점에 가나 보다. 그걸 이렇게 챙겨서 가야지. 내가 판단하에 나는 6시 퇴근이니까 5시 50분에 이렇게 짐을 챙겨서 쏜살같이 나가야지 라는 판단력이 아주 흐리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내가 화내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었던 제 아래로 들어왔던 인턴들을 보면 별로 특별히 할 일들이 없어요. 그냥 와서 분위기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돌아가는구나를 인지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턴한테 큰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퇴근해도 뭐 크게 나쁠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게 막 화날 문제인가? 그 친구 지 밥그릇 자기가 못 얻어먹어서 자기가 전화 안 되면 그건 지 잘못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상관이 없으면 네가 아무리 6시에 퇴근을 하도 너가 일을 잘했으니까 난 널 뽑겠어.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전화를 안 시켜주겠다. 아니 근데 마음이 있는 거잖아. 일을 잘할 게 뭐가 있어 인턴이. 일 잘할 수 있죠. 근무 시간 내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타이트하게 잘 해냈다. 근데 정시 퇴근하겠다. 그게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야 되나 싶기도 해요. 저는. 그럼 긍정적으로. 역으로 물어볼게요. 네. 일을 잘할 게 없으면 그 인턴을 전환시켜줄 때 뭘 평가하죠? 태도죠. 태도가 그러면 그게 괜찮은 맞네. 건가요? 맞네. 설득 완전히 돼버렸네 이거. 잘못됐네. 그러니까 아까 들썩들썩이라고 해가지고 네. 들썩들썩이란 표현을 한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티나게 퇴근 준비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막 가지런히 좀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끄진 않았어. 근데 이제 막 신변 정리를 좀 하는 거지. 거울 보고. 양치도 한 예. 5시 반 정도 이미 한 번 하고. 그리고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네네. 인턴이든 네. 신입사원이든 들어가시는 분들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한테 되게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만 맞아. 그 팀에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내 제일 관심 있는 1번이 맞아. 당신이에요. 그건 그렇긴 맞지. 해. 왜냐면 근데- 없던 사람이 생긴 그러니까, 거니까. 맞아.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 거기서부터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네. 그건 맞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은 퇴근하기 전에 이제 내가 할 게 없잖아, 사실. 할 게 없을 거야, 대체로. 그러면 그냥 이제 어쨌든 다들 야근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 번씩 물어보고 그렇지. 제가 퇴근해도 될까요가 아니라 혹시 더 시키실 일 없는지 대체로는 아니요 뭐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6시 땡 되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바로 가버리면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치. 저 친구를 우리가 뽑았을 때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별로입니다. 아, 그것도 물어보지 마. 네. 정상적인 팀 원이면 네. 제가 말했죠. 네. 어차피 그 사람이 관심사가 1번이에요. 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구나. 있네. 가시면 돼요. 이게 다 아. 오더가 있을걸요. 정상적인 팀이면.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치, 한 6시 한 20분쯤 되면 왜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치. 그러면 오히려 뭐야 아직도 안 갔네 하면서 플러스가 되죠. 20분 정도 하루 정도 손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아, 맞아. 내가 너무 꼰대인가? 일단은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날 보내주겠지.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7시가 돼도 안 보낸다? 7시. 그럼 그 회사 가지 마세요. 맞아. 반대로 직장 생활에서 이건 꼭 해라. 이정모 관장은 사장님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보면 내가 좀 키워주고 싶더라. 저는 이제 어찌됐건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회원님들을 티칭도 하고 보면 성공하는 회원님들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뭐 골격근량을 몇 킬로 이상 증량을 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딱 기본에 충실합니다. 비타민, 뭐 유튜브도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거 어때요? 저런 거 어때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네 하고 그대로 쭉 이행을 합니다. 좀 이 말의 핵심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시간 늦지 않고 뭐 깨끗하게 정돈된 태도로 오고 오늘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이 정도 기본만 해도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딱 기본만 해라.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선의 그건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서 하는 사람이 좀 없죠. 힘든 세상이구나. 없죠. 진짜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다려라. 뭘 기다려요? 다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죠? 네. 기다리세요. 그럼 먼저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하지 말고. 걘가요? 기다려. 내가 진짜 똑똑하고 내가 엄청난 열정이 있고 관심이 많다고 한들 당신의 선배가 무조건 더 잘합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세요. 너무 까불면 안 되더라고요. 열받고 그런 일을 당해도 일단 참고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줍니다. 저는 세상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그게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내가 잘난 척도 하지 말고 조금 억울해도 조금 참고, 물론 그게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기다리고 참다 보면 기회가 온다. 10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계속 당하다가만 있다가 나만 호구되는 거 아니야? 그 선배가 보기에는 보이는 거죠. 살펴보고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회사라는 게 이제 조직 생활이고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다 팀워크로 운영이 되니까 신입사원이라든지 인턴 이런 사람들은 사실 10가지를 한 50%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를 100%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좀 많이 내다가 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 선배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웃기게 보이겠어. 그런 것들이 10가지를 한 50%만 해라. 하나를 100% 한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본인이 너무너무 맞을 수도 있어요.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너무 합리적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되게 크게 느끼는데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면 내가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바보인 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현명하다. 한번 팍 찍었을 때 군주가 한 번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애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다. 바보인 척을 해라.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알잘딱깔센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사실 알잘딱깔센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인 거야 이거. 그렇게 하지. 그냥 내 취향 맞춰서 알아서 해와 이거잖아. 근데 그게 또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있지.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나랑 애초에 결이 잘 맞았던 사람이야. 그래. 풀어서 생각해봤거든요.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시간을 아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윗사람 입장에서는. 맞네. 맞아요. 진짜 맞는 플러스 말이네. 내가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야. 제가 어떤 업무를 시켰을 때 이거에 대해 왜를 고민하고 그냥 진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일을 전개했을 때 딱 보면 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꼰대 같은 말이라 생각해서 에잉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은 말이다. 저도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HTS 켜고 뭐 PPT 켜고 방송 스타트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세팅이 어느 순간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딱 써 있어. 하나씩 해놔. 하나씩 해놓으면 저 친구가 나의 시스템에 하나씩 파악을 해서 요거를 켜놓으면 앵커님이 좀 더 편하게 하시겠구나를 알더라고. 그게 진짜 알잘딱깔센.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쉽게 풀이를 하면 판단력인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가 판단을 하고 요거까지 더 나가는 게 나는 잘하는 거 같아. 근데 아까 그랬잖아. 그 기다려야 된다. 다 기다려야 됩니다. 작은 거부터. 작은 거부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어때요? 그 시청률 보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시청률 좋더라고요 하면서 그냥 딱 그 키워드별 도표 같은 걸 딱 준다. 뭐 이 정도. 그러면 훌륭하죠. 그 정도는 좋아. 이게 우리가 팀워크로서 조회수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고민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F적인 터치를 좀 가미해가지고 중요하죠. 네, 흔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네가 평생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나 사실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사랑했다. 약간 좀 핀트가 달라. 그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설거지도 하시고 막 식당에서 이랬는데 나는 그때도 그 일을 사랑했고 좀 재미가 없고 뭐 좀 즐겁지 않은 날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순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젠슨 황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그거 자체가 나는 되게 궁금하네. 저도 모르겠는데 정확히 단어는 러브라는 단어를 쓰긴 했어요. 인생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결국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 그걸 꼭 내가 전역하고 졸업해서 26살, 28살부터 꼭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사회생활 첫 경험부터 바로 시작한다. 네. 이건 좀 환상에 가깝다 오히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찾자면 저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된다는 건 그 일에 재능이 있을 때 좋아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을 때 그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어떤 일에 재능이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꾸준히 해보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게 최소 한 3년? 꾸준히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중요한데 또 매 순간 내가 현재 일을 뭐 사랑하지 않더라도 돈 받고 하는 일이라면 부끄럼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맞아. 그래서 그게 프로잖아요 사실. 저는 변호사 일이 재밌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도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저에게 그 동기부여는 내 이름으로 어쨌든 결과물이 나가잖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일을 주고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줬을 때 싫은 소리나 쪽팔린 얘기를 듣기 싫은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각자가 일을 대할 때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뭔지도 좀 궁금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 시청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실 방송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이크를 딱 쥐게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왕관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부터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그걸 함으로써 더 인정을 받고 너는 충분히 그 왕관을 쓸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저의 인생 제가 살아온 저의 커리어가 그냥 계속 매일매일 보상을 받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게 돈은 진짜 안 돼요. 그 뽕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게 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 유명세, 페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어쨌든 저는 이제 조금씩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정.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을 계속 얻으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재밌는 직업과 관련된 또 사회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을 찾아가지고 맞아요. 재밌게 여러분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뜨겁게 삽시다.